세 번째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출석을 좀 부를게요. 강석원님, 네. 강현식님, 네. 김보람님, 네. 김성휘님, 김은수님, 네. 김정빈님, 김회윤님, 네. 신상수님, 네. 신현우님, 네. 양휘찬님, 양희찬님, 아 대답하신 거구나. 네. 유이현님, 윤한님, 네. 이금표님, 이상엽님, 네. 이영현님, 네. 이윤진님, 네.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이걸 좀 풀어보면서 객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주세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Show Files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main.java 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소스 나오고요. 자,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주세요예요. 우리 이거 이클립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블럭 씌운 만큼 그대로, 아니다, 그냥 이거 전체 복사할게요. 문제까지 복사해서 이클립스 와가지고 패키지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패키지까지 블럭을 씌우고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이 패키지 한 줄이 사라지는데 그럼 여러분들 소스에서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밑에 복사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헬로 월드 system.out.println 이건 지워주셔도 돼요. 처음에 클래스 메인 메서드 포함해서 클래스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죠. 메인 메서드라는 건 지금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클래스 이름이 메인인데 이 안에 메인 메서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메인 메서드라는 건. 자,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주세요. 아까 설계도는 뭐라 그랬죠? 네, 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이 클래스 자동차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는 지금 뭐 객체를 생성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설계도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 안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눌러서 확인해 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다가 적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래요. 그럼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타입을 적어주고 여기에 변수 A자동차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럼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든 거죠. 지금 객체를 생성한 게 아니에요. 객체를 연결해줄 변수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변수에 담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아까 만들었죠. 여기에 new 객체를 생성했고 그 객체를 이 변수 안에 담아줬다는 표현은 사실 아니지만 연결해준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말이 이렇게 써있는 거고, new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변수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자동차 객체마다라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죠. 마다니까 다른 객체, 서로 다른 객체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어서 담는 것까지가 지금 이렇게 해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한 줄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A자동차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하나 있고 B자동차라고 하는 또 다른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얘는 A자동차예요. 얘는 B자동차고요. 여기는 A자동차랑 연결된 자동차 객체예요. 얘는 B자동차랑 연결된 자동차 객체예요. 그쵸? 지금 우리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근데 설계도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객체에도 없는 거예요. 이 객체는 무조건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계도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객체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고 속력의 값을 넣어줄 거예요. 원래 값을 넣어줄 때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줬었죠. 근데 지금 안된다고 빨간 줄이 뜨고 있어요. 이게 설계도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설계도에 없는데 여기서 이걸 하고자 하니까 객체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값을 얘가 맘대로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근데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설계도 안에 int 타입의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우리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담고 있는 A 자동차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최고 속력이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설계도를 보고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두 개의 객체는 각각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설계도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붕어빵 틀이에요. 설계도는 붕어빵 틀이고 이 틀로 객체라는 붕어빵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같은 틀을 썼기 때문에 이 객체와 여기서 만들어진 이 붕어빵과 이 붕어빵이 같겠죠? 같은 모양이겠죠?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는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이렇게 방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요 밑에도 똑같이 최고 속력 방이 만들어진 거고, 이 리모컨을 눌러서 이 리모컨을 작동을 시켜서 이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왔고 거기다 값을 넣어준 거예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이러면 A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서 최고 속력은 200이 나올 거고요. B 자동차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서 최고 속력은 230이 나올 거예요.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이 printLN 부분을 왜 이렇게 쓰는지는 아시죠? 문자열 강제로 입력해 준 거 뒤에 플러스로 변수 넣어 준 거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A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200이고 B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230이라고 나오죠. 저희가 두 객체를 만들고 두 객체에 각기 다른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된 거죠. 다음 볼게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주세요. 그럼 일단 최고 속력이라고 불필요한 부분을 주석을 걸어 놓고, 한 개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객체 하나만 필요하겠죠? A 자동차 하나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번 달리게 해주세요. 달리는 건 달리다 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여기도 빨간 줄이 뜨면서 안 된다고 나오죠. 왜? 설계도에 달리다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메서드의 기본 구조는 void 메서드명 바로 중괄호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하고자 하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달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 나왔죠. 이러면 우리는 A자동차를 한 번 달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달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3번 달리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주세요. 세 개의 자동차예요. 그럼 자동차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죠. 이러면 지금 A자동차, B자동차, C자동차 객체 총 3번 만든 거예요. 이렇게 3번 만든 상태에서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주세요. 주석 부분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러면 우리는 A자동차라고 하는 변수에 자동차 객체 하나 연결해줬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 달리다 메서드 실행시켰어요. 그리고 B자동차라고 하는 변수에 새로운 자동차 객체 하나 연결해줬고요. 거기서 또 달리다 메서드 실행해줬어요. 세 번째로 C자동차 마찬가지로 객체 연결해줬고요. 달리다 메서드 실행했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한 번씩 각각 달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문제.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계도에다가 최고 속력 만들어 놓은 거 얘는 안 지웠죠? 그럼 그대로 최고 속력 쓸 수 있어요. 객체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붙일까요? 자, 이러면 우리는 A자동차, B자동차, C자동차랑 연결된 각각의 객체들이 갖고 있는 최고 속력이 다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다 다른 값을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이 객체들은 서로 다 다른 객체들이에요. 하나의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같은 객체가 아닙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인 거예요.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최고 속력을 각각 다르게 넣어줬고, 그리고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세요네요. 그러면 달렸을 때 최고 속력이 좀 표시가 되면 좋겠죠. 잠시만요. 이거
최고 속력을 다 다르게 지정을 해줬고, 네, 이거를 이제 최고 속력으로 달린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각각의 자동차가 최고 속력 이렇게 하고, 최고 속력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줘볼까요? 이러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지정한 대로 각각의 자동차가 최고 속력 띄고까지 나온 거고요. 이 180이라고 하는 거는 A 자동차 최고 속력 180 넣어줬고, B 자동차 최고 속력 200 넣어줬고, C 자동차 최고 속력 300 넣어줬기, 230 넣어줬기 때문에 각각 이 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까지 지금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번호가 다른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이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자동차들한테 번호라는 걸 준 적이 없어요. 설계도 안에 번호라고 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객체 안에도 번호라는 친구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에 번호라고 하는, 설계도 안에 번호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A 자동차, B 자동차, C 자동차에서 리모컨을 조작함으로써 이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먼저 설계도에 객체 안에 포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계도에 먼저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에 번호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점을 찍어서 리모컨을 조작해서 번호라는 친구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ABC를 각각 1, 2, 3이라고 줘볼게요. 자동차 설계도에 번호 추가해줬고, 위에서 그 번호 리모컨 조작으로 불러와서 값 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각각 자동차의 번호를 출력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넣은 값대로 A 자동차 1번이죠. 1번의 자동차 A 자동차는 최고 속력 180이에요. 1번 자동차가 최고 속력 180km/h로 달립니다 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객체에 대해서 좀 되게 기본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 설계도,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객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변수고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객체는 뭘 기반으로 만든다고요? 이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인트 번호, 인트 최고 속력, 메서드로 달리다 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모컨은 객체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는 번호고요. 얘는 최고 속력이에요. 그리고 얘는 달리다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 번호랑 최고 속력 이런 애들은 실제로 값을 저장해줄 방이에요. 근데 메서드는 기능을 실행시킬 그냥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도 방이라고 하면 방인데 요 안에는 우리가 실행시킬 기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방입니다.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값을 넣어두는 방이 아니라 기능을 넣어두는 방이에요. 좀 방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리모컨이 연결이 된다. 여기가 A 자동차, 여긴 자동차 객체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린 A 자동차 점 뭐뭐뭐로 이 점을 찍음으로써 리모컨 작동시켜서 객체에 있는 값들 가져다 쓰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그리셔야 돼요.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객체를 리모컨으로 연결이 되고요. 리모컨을 조작해서 설계도 안에서 만들어뒀던 이런 변수들, 메서드들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객체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이런 건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우리가 사용자가 실제로 정의를 해서 만드는 객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트 객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인트 배열 객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것처럼 만들어줄 필요가 없을까요? 얘도 객체인데 이 객체는 왜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줘도 되지? 왜 만들지 않아도 에러가 없고 실행이 잘 될까요? 이거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 객체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거는 그냥 바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가 제공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정의해서 설계도 따라서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고 이제 다음 문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예요. 여기는 우리 지금 두 번째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 이 자동차 객체라는 게 없단 얘기죠. 자동차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만들었던 자동차 설계도 따라서 객체를 만들었던 설계도가 없으니까 지금 객체도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설계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다 빨간 줄로 에러가 나고 있죠. 얘네도 다 불가능한 거고요. 이거를 보여드릴 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지운 거를 다시 풀어보고, 자, 객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가 가지는 번호라는 번호를
기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최고 속력도 변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달리다는 실행시키는 메서드니까 이건 제외시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자동차 번호랑 그 자동차의 최고 속력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변수 두 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끔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2번 자동차가 최고 속력 200km/h로 달립니다 라는 출력물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죠?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메서드 실행시킨 것 때문에 나온 거고, 다시 보면 지금 이 출력문이 이렇게 나와요. 객체 사용하지 않아도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정보들을 다 변수에 따로 담아서 그걸 인자로 넘겨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고 넣어야 될 게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잡아먹는 메모리도 커져요. 이 객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설계도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뉴 자동차라는 걸 통해서 몇 번이고 객체를 만들 수 있었고, 만든 거에서 우리가 그 값을 넣어준 상태로 뽑는 것까지 되게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동차를 하나 더 만들 거면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이름도 다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도 다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법은 이건데,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쇼 파일 메인.점 자바 뜨면 눌러서 봐주실게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이클립스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int라고 하는 일반 변수, 일반 기본 타입이 제공하는 이 변수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값을 넣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값이 할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꺼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아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자, 먼저 int x로 변수를 x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x는 뭘 가질 수 있죠?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그쵸? int x는 타입이 int라서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 이건 아시죠? 여기를 뭐 더블 a 이렇게 만들면 이 a는 실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죠. 이 데이터 기본 타입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구글링에 자바 기본 타입, 뭐 자료형 타입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8가지 맞나? 그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int x는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다 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 값을 넣지 않았어요. 변수 생성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안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게 안 나오는구나. 지금 이렇게 sys out print ln으로 지금 값을 넣지 않은 x를 출력해 보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왔어요. 이 에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이건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이 x라는 변수에는 지금 그 어떤 값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x에 그렇다고 값이 안 들어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만 해도 여기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구조를 까보면 이 int x에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0은 실제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넣어준 0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가 x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고 0의 값을 넣어준 거고,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0이라는 값은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실제로 가비지 밸류라 그래서 쓰레기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기에는 x에 쓰레기 값인 0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0이 들어가는 이유는 int에 정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0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뭐 1.1, 뭐 2.0 이런 거 못 들어가죠, int에는. 그래서 0이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 int x라는 이 한 줄만 보고도 이 두 개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x에 20이라는 값을 넣은 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했을 때 쓰레기 값인 0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x에 20이라는 값을 넣어줬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x에 기존에 있던 쓰레기 값인 0이 사라지고 20이 들어간다, 저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쓰레기값 0이 사라지고 20이 들어가게 될까요? 0 들어있던 거 냅두고 20 넣으면 안 될까요? 이건 아마 변수를 배우실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변수는 한 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쓰레기 값도 어쨌든 들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값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정한 20이라는 값이 x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를 출력을 해보면 20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는 int 타입으로 x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요거는 x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넣음으로써 초기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러에서 초기화가 안 됐다 뭐 이런 에러가 나왔다고 했죠. 그게 변수 선언과 초기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그래요. 얘네가 알고 있는, 이 자바라는 애가 알고 있는 단어는 변수 선언과 초기화라서 그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이 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는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진행을 한 거예요. 얘는 선언만 한 거고 얘는 초기화만 한 겁니다. 얘는 그 두 개를 한 번에 한 거고요. 이게 일반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가 여기 있네요. 자, 다음 문제로 레퍼런스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이에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일반 변수는 저렇게 하는데 레퍼런스 변수에는 값이 어떻게 할당이 되는가, 요것도 복사를 해서 이클립스로 좀 가져가 볼게요. 자, 레퍼런스 변수라는 거는 그냥 참조 변수예요. 기본 타입으로 만드는 변수들이 일반 변수고요. 그 외의 것들, 뭐 객체를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배열 객체를 쓴다든가 해서 만드는 것들이 레퍼런스 변수예요. 여기에는 값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A 자동차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쵸?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우린 이 한 줄만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아까는 int x에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여기는 오직 자동차 객체의 리모컨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 A 자동차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자바 자체에서 안 된다고 지금 오류를 꽝꽝 뱉고 있죠. 여기서 자동차 객체를 넣어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동차 객체 리모컨을 넣을 A 자동차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 실제 객체를 만드는 건 자동차 객체가 아니면 안 돼요. 에러가 나는 거죠. 이게 반대로 돼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얘랑 얘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자동차 설계도를 통해서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가 들어가야 될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동차 객체의 리모컨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 A 자동차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 객체를 직접 담는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리모컨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한 건 그림판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 변수에는 이 객체가 통으로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객체가 생성될 때 만들어진 이 디스라고 하는 이 리모컨이 복사가 돼서 변수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서 리모컨 점을 찍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객체에 접근을 하고 객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이 개념 꼭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여기도 아까 int x 했던 것처럼 값이 안 들어있죠. 객체 안 만들었잖아요. 아직 객체 안 만들고 변수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도 아까 int 그것처럼 지금 A 자동차에는 자동차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이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 객체를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이 리모컨이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가게 돼요. 아까 쓰레기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리모컨이 들어가니까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객체를 new 해서 만들지 않은 상태로 이 자동차 앞에 있는 이 자동차를 써줌으로써 우린 자동차 객체 안에 있는 정보들만 들어갈 그 정보들만 연결이 될 A 자동차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변수만 만들었더니 쓰레기 리모컨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쓰레기 리모컨으로는 조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객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지도 않은 객체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리모컨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밑에서 new를 통해서 자동차 객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줬죠. 만들고 그 리모컨을 A 자동차라는 변수에 연결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밑에 있는 자동차 설계도, 이 설계도로 자동차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객체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아까 디스라고 설명을 드렸죠? 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 즉 자동차 객체를 만들 때 자동차 리모컨도 같이 만들어진다. 제가 그림판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객체가 생성될 때 이 리모컨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그 타입에 맞게 변수에 넣어줬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넣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복사돼서 온다. 그래서 이 변수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동차 객체는 자신이 들고 있는 리모컨 디스를 복사해서 변수랑 연결해준다. 연결. 지금 이 과정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쓰레기 리모컨 하나 들어있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기존에 있던 쓰레기 리모컨이 진짜 리모컨으로 대체된다. 쓰레기 리모컨이 삭제가 되고 진짜 리모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 변수랑 이 객체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리모컨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이 변수와 이 객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까울까요? 멀까요? 얘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어요. 수치를 직접 입력하기 힘들 정도로 멉니다. 이 변수와 여기 A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 객체를 연결할 변수와 실질적인 자동차 객체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리고 이 변수 안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수 외부에 객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변수 안에 여기다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객체라는 건 따로 변수 외부에, 변수 바깥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린 이거를 리모컨으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담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담는다라는 말은 이 객체가 통으로 여기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라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모컨을 통해서 연결을 해준 건데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멀다.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그냥 거리가 멀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자면 자동차 객체를 변수 외부에 만든. 근데 이 외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변수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는 이런 구문을 봤어요. 우린 이걸 보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A 자동차 변수에 A 자동차 변수에서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달리다 버튼을 누른 거예요. 실제로 저 A 자동차 점 달리다를 A 자동차 점 달리다를 하면 여기 있는 달리다 버튼 누른 거 아니고요, 여기 리모컨에 있는 달리다 눌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달리다 버튼이 눌린 거예요. 이 차이가 명확히 다른데 이거는 뒤에 이어서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오다 보면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지금은 여기 A 자동차에 있는 리모컨과 객체에 있는 리모컨 복사해서 똑같은 리모컨이에요. 근데 얘가 눌린다 그래서 지금 얘를 누른 거지 얘를 직접 누른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일단 알고만 계셔주세요. 그리고 해당 신호가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객체에 전달이 돼서 달리다 기능이 실행된 겁니다. 여기 A 자동차에 있는 달리다 버튼을 우리는 클릭을 했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객체에 있는 리모컨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달리다 버튼을 눌렀어 라고 여기다 전달을 해주면 여기서 이 내용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달리다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만 주세요. 그리고 밑에 써있죠. 모든 객체들은 서로를 평생 볼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객체 생성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객체고 전혀 별개예요. 연결되는 일 없습니다. 아예 별개의 객체고요. 그리고 모든 객체들은 서로를 원격 조정한다. 이 말은 이 모든 객체들은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원격 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설계도, 이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만 한 거예요. 도면만 짠 거죠. 이 도면을 토대로 new 자동차를 해야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계도 안에서 이 메서드의 두 가지 용도라고 적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용도, 실제로 기능을 하는 실제 기능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실제로 기능을 해요. 이 출력문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 자동차가 달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가지 용도니까 한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리모컨의 버튼입니다. 이 메서드는 실제 기능을 하는 앤데, 이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리모컨의 버튼 역할을 해서 그 버튼이 눌렸을 때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누르는 거를 점을 찍고 이 메서드명을 적어주는 걸로 누르는 걸 표시를 하는 거고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 객체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객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웹앱 개발을 하실 때 많이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 진도를 나가거나 할 때도 많이 헤매게 되실 테니까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객체 다른 부분은 좀 몰라서 구글링 하면 찾아가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객체 쪽은 내가 완벽히 알 때까지 꾸준히 복습해주세요. 이거는 집에 가셔서도 계속 복습을 해서 내가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될 때까지 머리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까지 여기 할당 과정 설명 버전 2 있어요. 여기 메인점 잡아 눌러보시면 네,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이제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기억나는 대로 다 입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수업 영상을 참고하시든 구글링을 하시든 참고하셔서 내용을 채워보세요. 이거를 꼭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